안녕하십니까. 콱 50선 질환별 관리 포인트 50가지 중에서 콱 50선의 두 번째 테마입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인류가 생성되어지고 달려가고 걷고 수렵 생활을 하고 농경 문화를 살아가면서 인류의 가장 큰 고통스러운 질환 중에 하나가 허리 디스크였을 겁니다. 사실은 선인들은 디스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허리의 증상은 단순히 허리 주변에 아픈 거 말고 다리로 저려 내려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또 다리에 무기력함이 일어나는 증상, 이런 증상을 우리는 여러분들 많은 상황에서 허리 디스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고 있듯이 디스크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얘기하는 것이 원래 디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자체가 병명으로 바뀐 거죠.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을 우리는 디스크라고 부르고, 룸바, 디스크, 허리네이티드, 가운데 있는 물렁뼈가 바깥으로 나와서 누르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디스크라는 질환으로 불리게 됩니다. 증상은요,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심한 통증과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오거나 근력이 빠져서 자꾸 헛발을 디디거나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현상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밀렸다, 디스크가 밀렸다, 또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걸로 현재 몸의 상태들을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디스크가 밀려든 터지든 어쨌든 몸의 상태는 그리 유쾌하지가 않죠.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칼로 목을 자릅니까?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인두로 목을 지집니까? 디스크도 감기와 같습니다. 아주 가슴을 울리는 만큼의 정확한 용어이고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3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단어보다도 그 어느 의사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울림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정한 자세적 균형이 틀어져서 한 곳에 무게중심이 깨지고 계속 통증이 오면서 그로 인해서 디스크가 터지든 밀리든 신경에 자극을 줘서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적 요소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 이것이 디스크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임상에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사, 피부관리사, 작업치료사, 또 재활을 공부하시는 분들, 또 요양보호사,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 쪽에 진행하는 모든 분들이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저 디스크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주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서 앞으로 향후에 예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현상적인 요소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스크란 질환이 감기에 비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아진다, 회복된다, KO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 통증기에 들어섰을 때는 너무 많은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서 스스로 뇌의 통제를 받아서 몸의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나와서 계속 자극을 주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치유기의 시간을 거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많이 폐허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나오듯이 이 허리 디스크가 오게 되면 향후에 좋아지더라도 약해진 근력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오거나 또는 관절의 약함이 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요,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증상과 하나의 현상이 일정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몸의 치유적 요소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균형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 오게 되면 몸에서 통증이 오는 거 말고 밸런스라는 단어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8대 키워드에서 균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우리 몸이 균형적 요소에서 밸런스가 깨지는 디스크 질환이 가장 힘듭니다. 발목에 힘이 빠졌다, 엉덩이에 근력이 빠졌다, 종아리가 얇아졌기 때문에 몸에서 모틸리티에 문제가 오게 돼서 균형적인 요소들이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를 보게 될 때
어떻게 치료할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딱딱하게 누워 계셔야 됩니다. 똑바로 누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어서서 중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저항의 에너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허리 아플 때 물론 급성기에 많은 책들은 휴식이 답이다라고 나옵니다. 계속 누워만 있을 것이냐, 서서 움직이면서 중력을 이기면서 순환기와 균형을 잡아줄 것이냐,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움직이고 서라. 세 번째는 너무 과한 음식을 드셔서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줘야 된다. 그 혈액이 정확하게 음식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량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음식을 드시되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셔서 조금씩 자주 드셔서 그 에너지가 아픈 곳을 통해서 혈액으로 이동되면서 치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움직여라. 걸을 수 있으면 걸으셔야 됩니다. 걸어서 골반의 움직임, 천장관절. 자, 천장관절이 어디냐면 천골과 장골 사이에 있는 관절, 천장관절의 움직임을 일으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뇨, 차뇨, 중요하류라고 하는 팔뇨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움직여주면 천결인대, 천조인대에도 그 움직임을 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4번과 5번에서 제일 문제적 요소가 일으키게 되지만 허리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허리가 아프면 요방연근, 치료는 장요근.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죠. 허리가 아픈 거는 요방연근의 문제가 맞습니다.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바지가 끌려요. 잠잘 때 허리가 아파요. 돌아눕지 못해요. 요방연근이죠. 그런데 요방연근은 절대로 혼자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요방연근은 광배근과 하후거근과 같이 통증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 기량적 요소에 있는 배의 장요근과 더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장요근 위에는 소장이 얹어지더라. 소장의 힘이 너무 막대합니다. 소장의 힘이 너무 셉니다. 입에서 소화관의 길이가 12m 중에서 소장의 길이가 7m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의 기운의 에너지를 이기려고 광배근과 선생님 근육이라 부르는 하후거근이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엉덩이에서는 대둔근이 받칩니다. 대둔근이 받치면서 또 밑에서 하나의 4개의 근육이 크게 하나의 이름을 가졌지만 4개의 근육이 버텨줍니다. 우리는 이 근육을 햄스트링이라 부릅니다. 슬궤근이라 부르고 대퇴이두근, 장두, 단두, 반건양근, 반건양근이 허벅지 뒤쪽에서 대둔근과 더불어서 골반을 받쳐줍니다. 그러면 앞쪽에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때 받쳐주는 근육이 대퇴사두근입니다. 대퇴직근, 내측강근, 외측강근, 중앙강근이라고 하는 대퇴사두근이 받쳐주면 다시 종아리에서 비복근과 가제배근이 위에 있는 상지에 또는 하지를 버텨주죠. 그래서 앞쪽에서는 전경골근이 받쳐주고 다시 뒤쪽에서는 아킬레스건이 받쳐주면서 우리 몸은 움직임의 균형적 요소를 배에 있는 복압이 조절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만지면 좋아질까요? 맞습니다. 배를 풀어야 됩니다. 복부를 풀어주고 이 복부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을 풀고 호흡을 유도해서 이 횡격막의 움직임과 장부대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유도해 줘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 움직임의 전체적인 요소에서 횡격막의 뿌리인 경추를 풀어주고 이 허리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적 관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운동을 해줄 때 단순히 걷게 될 것이냐, 아니면 골반의 움직임을 줄 것이냐, 아니면 몸의 굴곡과 신전과 연관되는 곳에 자극을 줄 것이냐. 몸의 굴곡과 연관되는 곳, 신전과 연관되는 곳이 있죠. 굴곡과 연관되는 곳은요, 장부의 간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몸이 앞으로 굴곡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흉추 9번 간의 포인트를 풀어주거나 내장기도 수요법상에서 횡격막의 호흡을 통해서 간의 움직임을 좋아지게 하고, 고객이 익스텐션, 신전이 되지 않을 때는 요추 1번 3초의 뿌리적 요소가 문제가 되고 그 모혈적 관점에서 배에 있는 성문이라는 자리를 풀어줍니다. 근데 너무도 신기하게 말입니다. 횡격막이 요추 1번과 연관되고 요추 1번의 그 뿌리가 사실은 그 모혈 개념으로 하게 되면 성문이 또 소장과 연관되어진다. 그럼 결국은요,
소장과 배의 움직임이 허리의 균형적 요소와 움직임을 주고 복압이 형성되어지면서 현상은 디스크가 터지든 밀리든 나타나지만 치유적인 요소는 장부의 움직임이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장부의 움직임은 일정한 움직임과 균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균형과 움직임은 횡격막이 영향을 주더라. 그런데 그 횡격막의 뿌리는 어디다?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다. 그렇단 말이죠.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목을 풀어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치료법이 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복식호흡을 하고 목을 풀어주고 몸의 신전과 굴곡 운동이라고 하는 맥켄지 운동법과 그 다음에 윌리엄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허리의 운동적 요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자 허리가 됐다 또는 우리가 일자 허리 또는 과전만 하이퍼로도시스가 됐든 또 뒤로 빠졌던 카이포시스가 됐든 허리의 균형적 요소를 위해선 우리의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다 풀어주고 가동성과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허리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균형적 요소를 잡아줄 수 있어서 저는요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몸에서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마음의 에너지를 갖게 해주고 복식호흡과 허리 주변의 근육과 엉덩이와 혈액순환을 시켜서 너브, 신경이 머슬, 근육을 지배하고 안에 블러드, 혈액순환에 연차적인 작용을 시키겠다. 다시 얘기해서 허리 디스크 환자는 발목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종아리를 움직여주면서 혈액을 당기고 혈액이 소통되게끔 만드는 과정이 충분하게 만들어진다면 허리적 치유적 요소는 스스로 단계적 요소로 만들어간다. 물론 많은 현상에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카이로프라틱, 순화요법, 도수치료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몸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임상적인 요소에서 고객을 케어할 때는 고객이 나에게 다시 컴플레인을 일으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과정을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된다? 일단 호흡과 그다음에 순환을 먼저 집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추 3번과 4번 디스크는 허벅지가 얇아집니다. 요추 4번과 5번 디스크는 발목에 힘이 빠집니다.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죠. 또 요추 5번과 천추 1번의 디스크는 종아리가 얇아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상둔신경, 하둔신경의 문제적 요소를 통해서 이상근에 자극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면 발에 힘이 빠지니까 보행 자체가 한쪽 다리를 두면 옆으로 넘어질 듯한 느낌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들었다 놨다 하는 보상보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딱딱하게 주무시게 하고 움직이게 해주고 또 몸 안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수분 공급과 또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계속 순환기를 잡아줄 수 있는 보조적 요소를 해줘야 된다. 디스크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치유됩니다. 우리 몸에서 어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감기와 같은 존재적 요소에서 본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적 요소를 가지고 계속 케어해 준다면 좋아지게 됩니다. 단 디스크의 증상은 한 군데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뇌는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않으니 하나의 증상 속에는 줄어들면 다른 증상이 또 나타나게 되고 또 디스크란 증상 뒤에는 관협착증이라는 증상도 같이 병영되어져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공부하면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얘기들도 한 번쯤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느끼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콱 50선, 질환과 증상을 50가지를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이 모든 질환은 8대 키워드라는 그 노래 속에서 만들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수기치료 포인트는 8개, 수기요법 키워드 3개가 먼저, 기량과 균형, 세 번째는 압력, 준비가 먼저네. 수기치료 시작은 횡격막이 먼저고 근막을 통하여 인체는 하나, 그들의 뿌리는 경추에 있다네. 복식호흡 시키자. 혈액순환 관리로 중력선을 세우고 요추 1번 관리로 3초의 균형, 8가지 키워드로 관리가 끝나면 당신은 수기왕.
이것으로 디스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감사합니다.